안녕하세요 여러분, 밍크와 보통 강아지들의 밍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긴 하지만 원래 여름이라고 하면 해변, 캠핑, 하이킹 등 우리의 반려동물들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이죠. 하지만 높은 기온과 습도, 맹렬한 햇빛은 때로 반려동물들에게는 위험하고 심지어 목숨을 앗아가기까지도 합니다. 점점 반려동물과 야외로 나가는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니만큼 오늘은 우리의 반려동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그 예방법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이니 끝까지 채널 고정! 지금 시작합니다. 여름철 반려동물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 열사병의 증상을 알아둡시다. 모든 반려동물 견주분들께서는 맨 먼저 열사병으로 인한 응급 상황을 재빨리 알아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강아지나 고양이가 열사병의 증세가 의심이 된다면 그 즉시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어야 돼요. 열사병은 증세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대형견도 1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응급질환이기 때문입니다. 그 위급함을 알고 만약 지역의 동물병원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바로 응급병원으로 직행하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을 잘 구분하셔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응급 상황에서 살릴 수 있도록 합시다. 그 증상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과호흡으로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평소보다 심한 헐떡거림을 보입니다. 맥박수가 높아지고 심장박동이 매우 빨라집니다. 고열로 코가 건조해지고 체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구토, 설사, 혈변을 눕니다. 잘 일어서지 못하고 몸을 떨며 한 곳을 응시한 채 불안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어떻게 숙지를 좀 하셨나요? 이런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갈 때 차갑게 적신 타올로 털이 없는 부분, 특히 발바닥이나 배 등을 적셔서 최대한 체온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얼굴 근처에 선풍기나 에어컨 등으로 차가운 공기를 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둘째, 차 안에서의 강아지와 고양이의 안전사고 예방. 이 두 번째 항목은 매년 여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안타까운 안전사고인데요. 강아지와 고양이들, 심지어는 사람의 영유아까지 매년 여름에 차 안에서 질식사 내지는 탈수 증세로 사망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의 반려동물과 아기들을 차 안에 보호자 없이 단 5분도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단 1분도 차 안에 반려동물만 두지 마십시오. 겨우 1분인데? 5분인데? 하는 방심이 수많은 반려동물들을 고통스럽게 죽여왔습니다. 여러분이 반려동물들을 사랑해서 집에 혼자 두고 싶지 않은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창문 조금 열어두면 괜찮다고 하던데? 하시는 분들, 시동이 꺼진 차 안은 살아있는 동물이 안에 있다면 차 안의 열기와 반려동물이 내뿜는 이산화탄소로 차 내부의 산소가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창문 조금 열어둔 곳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피부로 땀을 배출시켜서 체온을 조절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시죠? 차에서 동물들이 죽어갈 때 보통 거품을 물고 아주 고통스럽게 죽어갑니다. 주인을 애타게 부르면서요. 질식사와 열사병 그리고 탈수 증세를 함께 겪으면서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면서 죽어가는 것이죠. 몇 주 전에도 여기 텍사스에서 강아지 한 마리가 죽었어요. 이름이 진주라는 정말 귀엽고 영리한 아이였는데요. 승객들이 귀여워한다고 택시 운전을 하는 주인이 차에 태우고 다니다가 주인이 차에서 잠시 내린 사이에 아이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햇볕이 강렬한 대낮에 죽은 게 아닙니다. 한밤중에 차에서 죽었어요. 많은 분들이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지열이라는 거 아시죠?
하루 종일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열을 땅속에 품고 있던 돼지가 밤이 되면서 기온이 내려가면 숨겨두고 있던 에너지를 지표로 내뿜을 때 나오는 열을 말합니다. 하루 온종일의 태양열을 고스란히 내뿜는데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일까요? 근데 조그마한 강아지 한 마리가 시동도 걸리지 않은 차 안에서 혼자 있었다면 말 그대로 은근한 불에 찜통에 쪄지듯이 쪄지는 겁니다. 그 작고 귀여운 생명을 죽이는데 아마 단 5분도 걸리지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조수석에 앉아서 주인에게 애교를 부리던 진주는 주인이 10분 정도 밖에 볼일을 보고 온 사이에 무지개 다리를 건넌 겁니다. 그러니 단 1분이라도 보호자 없이 강아지나 고양이를 차에 둘 일이 생길 것 같으면 그냥 아예 집에 두고 에어컨 약하게 틀어놓고 빨리 볼일 보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게 안타까운 안전사고를 막는 일입니다. 설마 1분? 아니, 그런 생각은 1초도 하지 마세요. 방심은 금물. No. 그리고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차에 타고 있을 때 창문 열어서 강아지 머리를 밖으로 빼서 풍경을 보게 해주시는 견주분들이 계시죠? 이럴 경우 약한 접촉사고만 나도 강아지들은 밖으로 튕겨 나가고요. 그런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밖에서 날아 들어오는 먼지나 불순물, 작은 돌 부스러기들이 얼굴에 맞거나 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강아지가 차에서 가장 안전하게 있는 방법은 바로 캐널 혹은 케이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태양을 피하는 방법.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려동물도 피부가 타면 화상을 입고 고통을 느끼고 피부가 벗겨지거나 심지어 피부암에 걸리기도 합니다. 털이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개나 고양이의 피부는 사람의 피부보다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자외선이 강한 낮 시간에는 강아지나 고양이를 밖에 데리고 나가지 않는 것이고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낮에 밖에 나가게 될 때는 선블럭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용 선블럭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사람이 쓰는 선크림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보통 스프레이 형태로 나와 있고요. 강아지들이 산책을 많이 하잖아요. 강아지 몸 중에 가장 많이 타는 부분이 콧잔등이에요. 콧잔등에 햇빛을 심하게 쬐면 콧잔등이 벗겨지기도 하고 색소 침착이 일어납니다. 강아지 미모에 치명적이겠죠? 제가 찾아보니까 강아지 코 전용 선크림이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 참 좋아졌죠? 다만 사람이 쓰는 선블럭은 동물용보다 훨씬 독하고 화학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 절대 반려동물에게 사용하지 마세요. 또한 햇빛이 뜨거울 때 밖에 나가면 강아지들 발바닥이 화상을 입습니다. 대낮 바깥 외출 후 강아지가 발바닥을 계속 그루밍 한다든지 그 뒤로 외출을 기피하는 현상을 보인다면 발바닥 화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발바닥 관리도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름에 덥다고 그루밍을 해주시는 건 좋은데 털을 다듬는 건 좋지만 너무 짧게 자른다든지 면도를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살이 더 탈 수도 있고 털이 피부를 보호하고 체온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잃어버리므로 특히 이중모를 가진 품종의 견주님들은 빗질을 평소보다 더 자주 많이 해주는 방법으로 더위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넷째, 운동 시 안전사고 예방. 강아지나 고양이는 연중 매일 운동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기온이 올라갈 때 운동을 시키는 것은 피해 줍시다. 기온이 높고 자외선이 강한 시간대의 운동은 열사병이나 피부 화상, 망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뛰거나 하이킹을 하는 등의 과운동을 피해 주시고 운동 시간을 짧게 대신 자주 하는 방식을 택해 주세요. 물론 아침 저녁에 시원한 시간대에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저히 시간이 안 나서 낮 시간에 가벼운 산책을 하게 된다면 쿨 조끼 입힐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바로 물놀이 안전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견주분들조차 강아지들에 대해 편견이랄까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강아지들은 무조건 물과 친하고 수영을 잘 할 것이라는 선입견입니다. 물론 원시시대의 강아지는
거의 대부분 수영을 잘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강아지가 인간과 함께 생활한 뒤 적게는 14,000년, 길게는 30,000년 정도가 흘렀다고 합니다. 모든 강아지들이 수영을 잘할 거라는 선입견을 버립시다. 매년 풀장과 호수, 바다 등에서 강아지들이 익사하는 사고가 많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그 강아지들을 구하려다가 견주마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더운 여름날에 시원한 물에서 강아지들이 재밌게 놀기를 원하시겠지만 갑작스럽게 밀어붙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물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렇게 무서워할 때 수영하기를 계속 밀어붙이면 오히려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겨 나중에는 목욕을 시키는 것마저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냥 물과 친해질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내년에 안 되면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도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걸 강요하면 그건 강아지에게도 고통입니다. 수영도 즐겁자고 하는 거잖아요. 공포를 느끼게 하면서까지 굳이 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놀이를 할 때 강아지가 아무리 수영을 잘하더라도 지켜보는 사람 없이 절대 혼자 내버려둬서는 안 되고요. 처음 수영을 배우는 강아지에게는 되도록 구명조끼를 입히도록 합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수영선수가 아니라 수영선수 하레비가 와도 못 빠져나오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구명조끼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반려동물을 지켜줄 수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물놀이 시 주의할 점은 강아지가 수영을 하다가 풀장이나 호수, 저수지에 물을 마시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위장장애를 일으키거나 지아디아 같은 편모 기생충에 감염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반려동물의 여름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제 지인 중에 동물병원 간호사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말로는 열사병이나 차 안에서의 안전사고로 병원에 오는 강아지들이 수두룩하고요. 죽어가는 아이들도 매일 있다고 해요. 얼마 전에는 견주가 강아지가 집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관문을 닫고 집안에 에어컨을 켜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강아지는 혼자 정원에 있었던 거예요. 강아지가 여러 마리라 잘 몰랐던 거죠. 1시간쯤 뒤에 강아지가 없는 걸 깨닫고 문을 열었더니 강아지가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었대요. 바로 응급실로 들어왔는데 괴로워하다가 그날 저녁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합니다. 강아지들이 더우면 알아서 들어오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아파트에서도 베란다 햇볕에 나가서 한여름에도 햇볕 쬐려는 애들이 있죠? 우리 햇님이가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항상 체크를 하고 빨리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강아지들이 스스로 더우니 이만 들어갈까 하고 생각할 때는 이미 늦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에 농촌에서 노인분들도 밖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동물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름에는 조금 더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팍팍한 여름인데 길가의 유기견들이나 유기묘들, 길냥이들은 얼마나 가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혹시 길을 가다가 보이시면 구조하거나 먹이를 주는 것까지는 못하시더라도 들고 계신 물이라도 조금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철의 깨끗한 물 한 모금이 정말 그 아이들의 생명줄이거든요. 여름철에 휴가 가서 동물들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유기견과 유기묘 입양도 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밍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